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는 이제 경반층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죠. 이제 거기서 시작된 것이 이제 우리가 밑거름, 그 다음에 밭가리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드려요. 자, 오늘 이 시간 8편입니다. 자, 밭가리 그 피해 다섯 번째 얘기죠. 표토층 농사 경반층 대안 찾기입니다. 자, 원인과 방법 어떻게 할 거냐 한 대해서 좀 대안을 좀 제시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게 밑거름하고 밭갈이 했을 때 경반층 발생한다는 게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소개해 드려. 다시 한번 하면요. 우리가 토양 20cm 활용하는 제가 이제 15cm로 했습니다만 이게 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좀 15cm가 너무 뭐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 그래서 20cm로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던데 보통적으로 20cm의 그 얘기를 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15cm나 20cm나 뭐 그저기 포도층의 차이는 경운의 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렴해가지고 20cm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밭갈이 이제 하기 전에 밑거름 놓고 이제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삽질을 한다든가 했을 때 보통 20cm 정도의 흙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밑거름 넣었을 때의 그 양분들이 그 밭갈이라는 부분에서 있게 되고 거기 작물들이 이제 그 안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밑에는 이제 밭갈이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비료태비가 안 들어간 부분, 식물이 안 들어간 부분은 이제 경반화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료태비 성분들이 이제 밭갈이 하는 부분에 이제 쌓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염류 경반층이다. 그리고 이제 염도 경반층의 문제가 뭐냐,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식물 뿌리는 양분도 없다 보니까 더 안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더 단단해지는, 화학농은 더 단단해진다 그랬죠. 더 빠르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환경 유기농에서는 퇴비 역시도 이제 조금 늦을 뿐이지 또 불안전하지만 경반증이 생긴다는 거. 그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가들 이제 집약적 농업하시는 하우스 같은 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받아들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흙살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뭐 하시면 이제 교육도 오시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리고 해결 대안을 이제 많이 묻기도 하고 이제 방법을 해서 이제 그런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다. 경반적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으면 다시 한번 하면요. 반복적인 교훈이죠. 그러면서 이제 쟁기 우리가 밭가리한 밑으로 밭가리한 부분이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 밑거름 사용하는 게 속효성이지 않습니까? 화학 비료나 퇴비들이 우리가 이제 퇴비는 이제 지식성이랍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부식 퇴비, 발효 퇴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퇴비편에 다시 자세히 할 거죠. 그래서 밑거름과 밭가리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경관화, 가속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밭가리한 부분에 비료 퇴비 양분이 있게 되고 식물은 그쪽에서 뻗어가게 되고요. 뿌리가요. 그리고 밭가리한 부분이나 양분이 없는 그 쟁기 밑으로는 이제 경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료 성분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염류 경반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토층 우선 농사 기술이죠. 지금 현대 농업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화학농이 보급되는 1970년대 녹색혁명이 시작하면서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농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어느 화학농만 아니라 친환경 유기농 우리나라 농업 뭐 도시농업 뭐 친농업 어디 농업이나 이제 그렇게 예외된 지역은 단지 뭐냐면 이제 인공팜 이제 수경재배라 그러죠. 뭐 그런 쪽에 농업에서만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그 토양 농업에서는 다 발생하는. 그러니까 심각한 건 뭐냐면 신도층 농사 기술이 부재입니다. 지금 뭐 이걸 시험이랄까 그런 실증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제야 이제 시작하는 쪽이고 이런 그 표토층 농사가 당연한 것이고 지금도 표토층 농사에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 지역의 이런 농정당의 교육들이 표토층 농사지 심토층까지 전층 활용하는 농사 기술은 안 가르치거든요. 또 기술 부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뭐냐 다소하게 우리가 이제 싼 농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제 집약적 농업이 대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이제 달라져야겠죠. 문제가 발생이 많다 보니까요. 왜냐 그러면 이제 경반증이 발생하면서 또 그 과정에 이제 토양 유실, 환경 피해, 우리가 녹조, 적조 같은 것들 이제 토양 유실돼서 1년에 41톤 뭐 토양에 3cm가 쓸려가는 게 환경부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서는 이제 32톤 1년에요. 쓸려가는 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 그 심토층의 농사의 기술이 어쨌든 정립돼야 하고 보급돼야 되는 저게 느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경반층 때문에 받는 물 피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충해 발생하는 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전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층을 활용하는 표토층과 심토층 활용하는 이 작물이 재배가 이제 농사가 보급돼야 되는데 이런 농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물이 1m 위로 자랐다면 밑으로 1m 자라야 되는데 그런 농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반층 때문에 이제 표토층 농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밭갈이 한 부분 20cm 정도에서 이제 토양을 활용하는 이제 표토층 농사가 돼버렸고 이게 당연한 농업 기술의 표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루진 않았고요. 어느 집단도 이제 이런 농업계에서 뭐랄까 공론화 안 했습니다. 1억을 공론화하는 건 뭐냐 미친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왜 이상한 놈.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35년 전에 이런 과수원에 풀을 키워야 되고 비료탭이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냈다가 뭐 선배들한테 또 방송에 나와서 또 그 소리하고 벼 수확하기 전에 이제 완전히 보리씨를 뿌리는 이기작일 때요. 우리가 보통 벼 수확하고 나서 이제 미끄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타리 치든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벼 수확하기도 전에 보리씨를 뿌렸으니 이게 정상적이었습니까? 이게 비난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이제 표토층 농사, 표토층의 농사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찾아봐도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토층 가스는 그 사용하는 전층 활용 농사가 이제 올바르게 보급돼야 되고 이제 저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병충해한다는 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표토층 농사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경반층이 발생하죠. 그러다 염류층이 발생하고 우리가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인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모이다 보니까 수분 과다하고 물이 많이 왔을 때는 이제 빗물을 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고랑을 만드는 게 뭐냐? 병충해 발생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고랑을 만드는 이유가 크거든요. 뭐 작물 재배의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빗물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토층으로 빗물이 흡수돼야 되는데 우리가 50년 이전에 그 외전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고랑마다 댐 역할 되고 2분의 1 밭갈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농업은 홍수 조절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빗물을 빼는 농업입니다. 그리고 또 빗물이 남아있는 빗물은 뭐냐? 병충해 발생이라든가 심각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또 빗물이 쓸려갈 때 토양의 유기물, 토양 41톤 쓸려갈 때에 토양만 아니라 제초제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사용된 그런 것들이 같이 쓸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조, 적조의 그런 발생하는 것이고 홍수가 크게 왔을 때는 더 우리가 조절 능력이 아니라 그런 그 뭐랄까요?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돼버린 거예요. 지금 농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분이 많고 빗물을 하다 보니까 뿌리가 약화가 되고 성장 장애라든가 수분 과다에 의해서 뭡니까 병충해가 증가하는 그리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더 많은 비료탭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물었을 때 뭐냐 때 수분 증발이 굉장히 왜냐하면 15cm, 20cm 정도의 토양이다 보니까 수분 증발이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심토층까지 더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냐 수분에 그 올라오고 저장했다가 그런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cm만 하다 보니까 빠르게 어떻습니까? 이제 수분이 고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 발생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초제라든가 또 가뭄이 많이 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심도층의 빗물 유입 차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에 가져 있는 홍수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 그 외에도 뭐 굉장하죠. 많죠. 이제 우리가 토양에 가져 있는 흙 영양 생산 능력도 없죠. 거의 비료탭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냐 미네랄 고갈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료태비에 뭐냐 질소 인상 가리에 공급할 수 있지만 미네랄은 뭐냐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동생물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미네랄 제재했지만은 그 효과를 못 보는 게 바로 그렇다. 연작장애 조금만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가들마다 미생물 바뀔 때마다 수많은 농자재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은 괜찮은데 몇 년은 또다시 다른 걸 바꿔야 되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표토청 농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큰 피해가 많죠. 그래서 경반증 피해가 뭐냐 뿌리 장애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작물이 15cm, 20cm에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옆으로 뻗는다는 거죠. 직근이 돼야 되는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산 비용이랄까요. 고품질 생산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뭐냐면 이제 비료 성분에 의한 빠르게 크게 키우는 그자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산 뭐랄까 시장 포화에 이르는 그런 초저가의 농산물에 다 집중됐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번 소개했죠. 우리나라 그 초저가 시장에 맞춘 200원 달걀 같은 농산물이 시장 포화. 우리가 생산 과잉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빗물 체류하게 되고 또 가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약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고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토양이 가져 있는 자생적으로 영양 생산이 단절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양 이렇게 미끄러워고 바깥에 하다 보니까 토양의 미생물이 감소하다 보니까 동생물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생산 기능이 이제 단절된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료 퇴비에 의존하는 농사가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생산 비용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농업 방법에 농업 기술에 의한 이제 지금 현대인들의 현대 사회의 영양 과잉 시대의 영양 결핍, 미네랄 결핍이죠.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도시의 구려 지금 수많은 건강 프로에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부름 이제 영양 결핍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농업이 풀어야 되거든요. 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걸 우리 농민이 생각해요. 농업계가 이제 인식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나 그런 건강 쪽에서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 농업계가 해결될 제일 큰 숙제죠. 바로 이게 뭐냐? 심도층 농사 전층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흙을 살리는 농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반층 발생하지 않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유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이 가려면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그 소견입니다. 저의 그런 뭐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또 학교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학교 개념으로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제시하는 거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지난 이제 20년 동안에 각종 이제 1000년가 넘는 교육을 진행하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전업농 이런 창업 교육을 진행하면서 계속 짜여진 그 다음에 검증되고 실증되고 그런 자료들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제가 이제 유튜버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이 아니고요. 자료들이 아니라는 거 아마 자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경반증 없애는 방법입니다. 인위적인 현대의 각종 이제 나와 있는 보니까 심토 바세기죠. 제일 많이 흔하게 하죠. 이제 경반증을 파쇄하는. 전데 이제 전 시간에도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농가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제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뭐 2, 3년이면 또다시 해야 되는 아니면 이제 이런 포크레인에서 농지를 뒤집자든가 객토를 한다든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 고비용이고 파쇄기 같은 게 일시적이다. 영구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표토층의 경반층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적 경반층 제거 방법은 뭐냐?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입니다. 어쨌든 미생물이라든가 동생물이 증가시키는 그게 제일 그거고요. 그래서 표토층의 흑살류가 경운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있는 미생물, 곤충, 동생물들이 그 역할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식물, 작물이 심어지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이제 저는 이제 경반증 제거할 땐 잡초만큼은 더 좋은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잡초는 그 대신에 이제 자라는 대로 두는 게 아니고요. 땅이 나빠져서는 잡초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키우는 게 문제입니다. 크게 키우는 거라서 이제 뿌리가 깊은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심도층이죠. 그쪽 공략하는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제 토양 표토층에 미생물이나 동생물이 증가하고 나서 이제 식물 뿌리가 많이 내리게 깊이, 그 다음에 이제 심토층으로 이제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심토층은 이제 경운이 되는 것이고 토양의 미생물이 식물 뿌리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토양의 깊이 심토층에 이제 무기 미생물이 있지만은 이제 식물 뿌리에 따라서 유기 미생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연 역할이 하니까 이제 경운 역할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방법을 저게 계속 제시해 왔고요. 저도 10년 동안 전업농 교육을 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에 가서 이제 이런 자연농 유기농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육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업농 교육만 이제 110 몇 회째 하니까요. 이제 이런 몇 시간 특강 말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런 오래 하시고 몇십 년씩 하시고 아니면 이제 지도사시나 농정당국의 교육들 많이 오셔요. 적잖게 오십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공개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공개 안 하시고도 이제 참석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이제 근데 알게 됩니다. 또 나중에 표시하고요. 인사를 하니까요. 그 보시면 이제 이걸 그쪽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방법은 이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이고요. 인위적인 방법이고 저희 자연적인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앞으로요. 더 다양한 방법, 더 심도 있게 제시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지 두 가지로서 이제 제일 흔하게 하는 그리고 검증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적 방법으로요.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이런 파석이죠. 이제 깊이 파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방법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할 거죠. 자, 막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제일 한 게 이상적인 게 노틸이다. 무경은 제가 이제 계속 말했습니다만은 3, 4그룹에 이제 3그룹은 뭐냐? 유기물 멀칭 안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물만 키우는 거고요. 4그룹은 이제 유기물 멀칭 무경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 4그룹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그 2강, 3강 좀 자세히 보시면은 소개됐죠. 이제 또 유기물 멀칭 표토층이죠. 이제 표토층의 미생물과 동생물의 서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과 동생물의 영양.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미생물에 따라서 또 이제 막는 방법도 있지만 농사 짓는다 그러면 농사에 따라서 그 미생물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멀칭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멀칭 쪽에 가서 흙살리기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이게 무조건 멀칭해가지고 된다는 거는 개념은 조금 달리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영양 생산이 달라지니까요. 쉽게 봐서 균류로 같은 경우는 산성 쪽이라는 건 뭐 다 아시죠? 우리가 뭐냐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성분이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미생물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유기물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표토층에 심토층 활용 농사해야 된다. 그게 뭐냐? 작물이다. 깊은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 심어지자마자 모종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씨앗이 심어지고 나서 많은 뿌리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뿌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깊이 내리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런 방법이 활용돼야겠죠. 그래서 표토층 활용하는 전층 농사 기술이 습득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기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무슨 뭐 농사 기술 없었고 그런 주장만 했었거든요. 35년대 뭐 벼 수확하기 전에 이제 모르겠어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니탈란 라이가라스라고 하는 목초를 재배하는 걸 이제 시도했습니다. 벼 수확하기 전에요. 그걸 뿌려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보리씨 뿌리고 하니까 뭐 난리 났죠. 뭐 수확도 안 하는데 이제 씨앗을 뿌려서 벌써 발화시켜서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그게 엉뚱했던 건데 그때는 기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와 30대에는 그 기술이랄까 찾아보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헤맸고 근데 조금 쌓인 게 제가 이제 40대에 농사에 본격적으로 20년이 전이죠. 농장을 열고 했을 때 그 기술이 습득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술을 뭐 찾는다고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너무 찾아다녔어요. 20대와 30대 온전히 보냈으니까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전개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터득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정보를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양의 전층에 활용하는 과수 재배가 돼야죠. 우리가 김을하 씨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전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전층 활량, 쉼터층간의 나무가 이제 위로 2m 자랐다면 밑으로도 2m까지 기문화 그 과송같이 사과나무같이 돼야 되는데 농지가 돼야 되는데 그 기술이 이론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우라씨 역시 뭐 죄송스럽습니다. 뭐랄까 이론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줘야 배우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워왔습니다는 이걸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농가를 많이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뭐 또 나는 이제 5년 만에 김우라 10년간 5년 만에 뭐 성공한다. 근데 5년을 그냥 제가 봤을 때도 뭐랄까 기술이라는 게 없어요. 기술이라는 게 뭐냐 이론으로 설명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고 정말 또 제가 이제 과수 현장에도 봤습니다. 여러 농가를 봤습니다만은 뿌리가 만들어질 수는 농사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토층의 과수 재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무슨 방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뭐 정정이라든가 뭐 초생 재배한다고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과수편에서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현재 이거 방법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거는 뭐냐? 현재의 표토층 농사죠. 이 그룹에 이제 몇 번을 경험하는 농사에서 이제 이런 전층 활용하는 표토층과 쉼터층과 활용하는 전층화는 활용하는 농사로 돼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계속 앞으로 제안을 할 것이고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에 쌓여진 그리고 현장에 봤던 그리고 실증했던 거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을 보급해서 농가들이 이제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농사 계속 짓지 않습니까? 농사 지면서 여러 실험들이 저는 농사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요 농산물 한 번도 안 팔아봤습니다.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시도하고 저 방법으로 시도하고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풍부한 그게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풀어놓을 건데요. 자, 이 시간은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또 피해에 대해서 더 나갈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흑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